아, 나는 앞으로 주식 투자로 실패할 일은 없겠다. 이게 돈을 제일 잘 벌어요. 내가 아무리 틀려도 망하지 않겠다. 돈을 제일 덜 깨지게 해줍니다.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비싸게 사서 어제보다 싸게 파는 거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밖에 나온 이유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은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많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의 주식 인생계의 은인, 제 주식 투자의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저의 주식 투자 스승님을 찾아뵈러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스승님이 지금 일하는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또 스승님 찾아뵙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PD님 가면서 이야기하실까요? 그나저나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어제, 그제 이거래일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이 됐는데 역사상으로 가장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착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도 이제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고 시계도 빨간색 줄을 찾고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안에 무언가 이제 빨간색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 시장의 상승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특별히 오늘은 완전히 빨간색 풀 착장을 했는데 부디 이 기운이 이 시장에 닿아서 주식시장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원해 보고요. 특히나 뭐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까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들 저희 스승님 통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은 좀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지금의 이 하락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명확한 하락의 그 원인을 딱 명쾌하게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 수급적인 불균형이 다시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차분하게 좀 대응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 안에 저희 스승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또 들어가 보시죠. 과연 수빈쌤의 스승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시장을 해도 부자팀이 너무 잘 되던데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정말 그래요. 앉아서 또 이야기 나누시죠. 네. 일단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신데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저희 채널에도 여러 번 나와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21년차 또 프랍 트레이더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김진 이사님 찐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요, 찐쌤님.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일단은 정식으로 앉아서 저희가 좀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얘기해 봅시다. 그럼 저희 스승님 모시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찐쌤님은 제가 왜 스승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우리 수빈쌤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는 네네. 수빈쌤도 예전에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년 전이었던 거죠. 한 2년 전 이맘때였던 것 같기는 해요. 나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약간 수빈쌤이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스스로 수빈쌤의 투자 방식을 추세추종이라는 방식으로 옮겨왔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느끼는 바가 많았고 나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그건 맞네요. 네. 나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뭐 스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우리 수빈쌤은 또 나한테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로 가르쳐준 사람이라 왜냐면 나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준 사람은 없거든 또. 그래서 뭐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래도 나름 15년 가까이 공부하고 투자 경험 쌓으면서 기존에는 책을 많이 봤어요. 투자 대가들 막 책 보고 이들은 어떻게 투자로 성공했지 하면서 막 기록해가면서 하나씩 따라 해보고 그리고 실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나한테 맞는지 검증도 해보고 하다가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저한테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뭐 돈도 벌고 잃고 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해보면서 단타도 해봤었는데 뭔가 돈은 버는데 계속 2%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뭔가가 찜찜하고 불안하지? 그걸 알고 봤더니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이번에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찌스님을 만나서 추세 추종이라는 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그때 이제 약간 유레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 투자 방식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꼈던 것들이 이것으로 채워질 수 있구나 하면서 약간 저의 투자관이 비로소 좀 완성되고 정립된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이 큰 깨우침을 주신 찌세님을 항상 제가 스승님이라고 모시고 그때부터 저도 완전히 추세 추종의 투자관을 정립을 해서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그 노하우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부족하지만서도 또 저한테 배우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쌤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저에게 정말 스승이신 우리 찐쌤님께 오늘 이 추세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여쭙고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 좀 궁금한 게 찐쌤님은 주식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증권회사 입사하면서 시작했어요. 취직할 때는 증권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거든요. 증권회사에 원서를 넣은 이유도 월급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연봉 세다고 금융권이 그래서 취직을 했고 근데 비전공이란 말이에요. 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비전공이라서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시작은 PB로 시작을 했었고 명동지점에서 사원 2년 PB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98년에 IMF 끝나고 그러면서 딱 주식 투자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우리 이제 수빈쌤이 막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야말로 다 해봤거든. 다 해봤거든. 뭐냐면 PB로서 리테일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리서치 가서 리서치 업무도 스트래티지스트 업무를 해봤고 그리고는 프랍을 와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랍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닿아서 프랍 데스크에 앉았는데 내가 딱 깨달았거든요. 석 달, 넉 달 만에 뭘 깨달았냐면 너 지금 요대로 하면 2년 이상 못 버틴다. 넌 안 된다. 너는 돈 버는 재주가 없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프랍 트레이더. 난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왜 그랬냐면, PB로 한 2년을 하니까 주식 시장에는 일종의 이렇게 먹이사슬 같은 이런 히어라키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데, PB는 되게 밑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기관 투자가는 PB보다는 좀 높은 곳에서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이 바닥에 들어왔는데 최소한 먹이사슬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증권사 리서치에 있는 동안도 호시탐탐 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돼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기회를 엿보다가 프롭 트레이더가 된 거란 말이죠.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해야죠. 잘해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알겠더라고요. 안 된다, 넌. 너는 안 된다. 지금 갖고 있는 너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이제 그때부터 한 3, 4년 정도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안 해본 짓 없이 다 해봤어요. 우리 수빈쌤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밸류 투자도 내가 투자하는 모든 종목은 풀 재무제표가 내 엑셀에 있었고 내 엑셀에는 항상 그 모든 종목의 DCF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투자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투자별로 완전히 끝까지 파본 거네요. 네, 그런 것도 해봤었고 하이퍼스케일러까지는 아니지만 선물 옵션 데이 트레이딩도 했었어요. 심지어 하이 프리퀀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해야 해서 내 컴퓨터를
우리 회사 서버에 붙이기도 했었어요. 주문이 0.1초라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 되더라고의 과정이 하면서 오로지 나의 그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안 해본 짓 없이 한참 공매도 얘기 나올 때도 제가 영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매도 어디까지 해봤니? 대한민국에 나만큼 많이 해본 사람이 없어요. 쇼트 포지션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매매 일기를. 예. 내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리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 맨날 주식시장한테 싸우고 있고, 나 혼자 막 너무 많이 싸워요, 주식시장이랑. 자꾸 맞추려고 하고. 맞추는 것도 그렇고, 내 맘대로 안 되면은 주식한테 화내. 막 화내고, 막 그냥 남 탓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예전 일기에는 고스란히 나의 감정들이 다 있거든요. 주식 시장이랑 싸운 그 네, 그 나의 감정들이 난 고스란히 진짜 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어느 계기는 아니었었는데,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나 정말 몰입해서 해봤다. 했는데, 내가 주가를 맞출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수비쌤은 이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죠. 나는 정말 다 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 근데 맞출 수가 없는데? 주식 투자에서 잘못되면 시장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이 간단한 말을까지 가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그 간단한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기를 썼어야 했고, 그러면서 시장에 최대한 순응한다. 갑자기 그 신입사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회사를 기업 방문을 갔어요. 한 주가 한 3,000원짜리.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 주식 샀는데 2주 만에 따블이 났어요. 아, 김진 주식 너무 잘하는데? 낼름 팔았어요. 그 주식이 2만 얼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중간에 무상증자를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이에요. 거의 10배 올랐네요. 그러니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이 주식의 주가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고? 웃겨. 사실은 그거 한 종목만 놓치지 않았어도 나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시장에 순응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드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게 프랍트레이드 현역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를 스스로 이렇게 바꾸고 철학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2020년 당시 그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제 나름대로의 뭐 약 한 10년간 가까이 투자를 해오면서 크게 시장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의 뻥도 차고 뭐 이 정도면 주식 좀 하는 거 아닌가? 시장 뭐 이 정도면 좀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한 번 크게 꺾이는 거를 못 맞추고 못 따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 이게 시장을 맞출 수 없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납작 엎드렸거든요. 시장 앞에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그저 시장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그때 좀 결정적으로 많이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로 막 급반등했던 시장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비싼 수업료 내고 깨달았다. 꼭 깡통 한번 차보고 깨닫는다. 막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박살나 보고 나서 그렇게 뉘우치는 것 같아요. 이게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투자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 네. 왜? 다 깨지니까. 근데 그 깨달음의 기회를 나의 시각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철학을 수정하고 하는 거로 그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냐, 저는 거기서 갈린다고 봐요. 내가 잘못된 거를 나한테 찾느냐, 시장한테 찾느냐, 거기에서 나한테 찾고 바꾸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사고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쵸. 쉽지는 않은데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너무 심플하게 이 주식 쌉니다. 이 주식 예상 실적이 어떤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래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네. 지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어려운 나의 의사결정 체계를 바꾸어 주시고 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보다 더 안정된 수익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게 보람이잖아요. 꽤 그런 보람이죠. 저도 그 보람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누군가의 투자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해줬구나. 물론 그분이 잘하신 거긴 하지만 그분이 변화하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길을 알려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찐수님은 근데 워낙 트레이더로 너무나 잘 하셨는데 왜 이 제2의 라이프를 유튜브 쪽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제가 종종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왔을까요? 내가 증권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네. 우리나라 주가 지수 포인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포인트대입니다. 코스피 200. 네. 와. 코스피가 200포인트예요. IMF 끝나고 여가지고. 근데 뭐 2000포인트, 4000포인트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성장해서 나한테 그런 성장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일본에 입사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었기 아, 때문에. 그러니 나는 대한민국의 주식 자본시장의 성장,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에 사실은 나는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은퇴를 하고 딴 거 있나? 그래도 이 받은 수혜를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도 하나 조건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누구한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가? 그다음에 내가 말은 잘 하나? 그게 안 되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내가 이것만 살아가지고 이것만 살아가지고 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조금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 현역은 트레이더였잖아요. 네. 의사결정만 잘하면 됐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의사결정만 잘하면 되고 애들 괴롭히면 됐어요. 지금은 내가 고민한 건 고민하는 대로 현역 때와 똑같이 하고 그 고민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어. 설명도 최대한 쉽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쉽게 하는 거는 포기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는 건 포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채널 보면 절대자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의도 현역 애들 너무 많아요. 지금 어디 운용사 매니저 그다음에 아니면 PB분들이신데 랩 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듣거든요. 아 어느 순간 대중화의 길로 가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건 포기하고 내가 원래 말이 빠른데 네. 평소대로 해. 말 일부러 천천히 안 해요. 일부러 천천히 안 하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냥 들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쉬운 수준까지 내려가면 얼만큼까지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막말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장하시는 것도 성장하는 건데 지금 내 거를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 수많은 PB분들의 고객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뿌리를 내려드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고 처음 유튜브 하셨을 때보다는 지금 완전 방송인 되신 것 같아요. 방송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또 찌세님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이야기를 나눌 만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러다 밤샐 것 같은데 본론을 바로 저는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요즘 시장을 좀 투자하면서도 느끼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 시장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 시장인가. 난생 처음 보는 상황들만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만 보더라도 코스피 2연속 서킷 처음 보고 네. 그리고 변동성 이렇게 큰 장 처음 보고 주도주 쏠림이 이렇게까지 강했던 적이 앞전에 있었나?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난생 처음 보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투자를 뭐 조금 하셨건 많이 하셨건 관계없이 야 이런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 과연 다들 잘 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를 놓고 봤을 때는 와 찐세님한테 이 추세 추종이라는 그 결정적인 가르침을 내가 깨우치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이 시장에서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 결론은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시장의 상황에서는 추세가 답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그래도 추세를 더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 좀 다다랐어요. 예. 그 결론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또 찐세님이었고 찐세님이야말로 이 시장의 난세의 영웅이 영웅까지? 네. 난세는 맞잖아요. 난세 맞나요? 저는 난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절대적인 뭐 방향성은
완전히 뭐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참 난세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찐세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일단 좀 여쭙고 싶거든요. 나는 지금 난세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변동성이 높은 건 분명해요. 네네. 변동성이 높은 건 분명한데, 난 지금 이걸 난세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이 난세라고 얘기하면, 주가지수 2,500에서 9,500까지 1년 만에 간 거는, 그거는 또 흔히 있는 일이냐. 그것조차 흔히 없는 일이에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달에 주가지수 2,500에 샀어. 마이너스야, 지금? 아직도 플러스죠. 100%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변동성이 큰 상황은 또 그 전에 너무 상승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우린 단지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반대급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도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되돌림도 역대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거는 아주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을 자기가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못 맞추시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난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 종종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주식시장이 언제 옛날에 있었던 거 똑같이 나온 적이 있나요? 사실은 늘 새로운 거야. 그쵸, 그쵸. 옛날에 AI가 없었는데 근데 세상 늘 변하는데 내가 20, 30년을 했는데 이런 변동성이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장 탓하는 거야. 그쵸, 그쵸. 그게 정당하려면 올라갈 때 난 이렇게 강한 적은 난생 처음입니다라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쵸, 그쵸. 그래야 지금 하락하는 게 난생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난생 처음 이런 상승이었으니까 난생 처음 이런 하락도 익스큐즈가 되겠죠. 그쵸. 그게 앞뒤 맥락이 맞죠. 제가 왜 난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안 힘들다, 힘들지 않다. 우리 이 말씀이 아니라 이걸 너무 변동성이 큰데 한 달 만에 고점 대비해서 어떤 주식은 50% 이상 빠졌는데 이렇게 시장을 지금 느끼기 시작하면 네. 안 보인다는 거죠. 진짜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체적인 큰 그림이. 네, 큰 그림을 그냥 추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안 보인다는 거지. 내가 오늘 이제 우리 영상에서 봤었는데 사실 작년 9월부터 있었던 전체 하이닉스의 랠리의 이탈은 이번 주에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 맞아요. 이번 주에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어.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건데 우린 지금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보면 한 7월 둘째 주쯤에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주식 매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오른쪽 어깨 정도가 7월 둘째 주쯤에 나와요. 그때 단기 추세가 깨졌어요. 예. 그러면 그때 파는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계좌 손익의 노예다 보니까 이 꼭지에서 내가 지금 토해낸 게 얼만데 수익이 이만큼 줄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손이 잘 안 나가는 건데 맞아요. 모든 걸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매매도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금융시장을 자체를 읽는 것, 시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를 기준을 추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중립적이고 뭐 그런 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엔비디아의 CDS 스프레드가 올라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가 급락을 했다. 본격적으로 AI의 신용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보고 추세만 봤어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정말 그 논리가 맞으면 엔비디아는 하락 추세를 보였어야지. 그런 식으로 추세를 기준으로 내 매매도 추세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추세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도 사실은 이제 어깨가 지나가고 있구나. 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맞아요. 쿨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추세가 만고의 진리라서가 아니라 복잡한 경제 지식과 복잡한 회계 지식과 복잡한 무슨 AI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추세는 다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추세라는 것,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면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수빈쌤이 뭐 하자 그러면 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열심히 할게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찐쌤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추세 추종을 하기 전과 후가 뭐가 결정적으로 좋아졌어요? 너무 많은 게 좋아졌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결정적이고 오르는 장에서 손가락 빨지 않죠. 하나만 더 나아가 보면 나는 단 한 번도 내 계좌에 주도주가 없었던 적이 없죠. 그게 또 찐쌤님 자부심이죠. 근데 몰라. 얘가 주도주가 될지 처음 살 때요? 네. 몰라요. 그렇죠. 담아놓고 보니까 금덩이였네. 몰라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너가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유용한 방법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죠. 예. 그거야말로 노하우죠. 음. 저는 반대로 추세 추종을 실제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틀려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 즉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최근 같은 하락장에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안전함. 어차피 주식 투자를 평생 한다라고 봤을 때 매번 계속 주가 보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시장이 또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팔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구나. 팔고 사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구나. 또 찐쌤이 말처럼 얘가 지금 추세가 살아있구나. 담았더니 또 주도 주고. 이렇게 약간 투자가 좀 더 여유롭고 편해지고 쉬워진 느낌이 결정적으로 추세 추종을 하면서 많이 얻게 된 강점인 것 같아요. 그게 또 부가적인 관점이기도 하죠. 원래 프랍 트레이더들 사무실 이렇게 가보면 저만 해도 모니터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6개. 10개, 12개 이렇게 해갖고 나는 이렇게 모니터 안에 쌓여 있어요. 다 보세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는. 그 안에 이렇게 10개, 12개 쌓여 있어요. 네. 근데 엄청나게 깨달은 게 있죠. 추세 추종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추세 추종 그러면 트렌드 팔로잉 그래가지고 기술적 투자 방법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차트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중에 시세를 안 본단 말이죠. 추세 추종을 하면 종가 끝나고 나서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돼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업이 있는, 본업이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고. 너무 좋죠. 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적인 여유가 있다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엄청난 지적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엄청난 시간 투여가 필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시간 투여. 장중에 시세 보느라. 그렇죠. 사실 트렌드 팔로잉 저는 하시는 분들한테 매번 리뷰 쓰라고 그러고 시장 정리하라고 막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인풋이 많아요. 추세 추종은. 왜? 저는 현역 때 지금 마찬가지로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동안은 시장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 노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보고 고민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은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최악이 그거잖아요. 일하면서도 핸드폰 열어놓고 MTS 보면서 막 요즘 그렇게 화장실이 불티난대요. 일하다가 저 화장실 가서 MTS 켜고 이렇게 보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고 만고의 진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난 주식 투자해서 인생을 바꿀 거야. 진짜 안 맞아요. 추세 추종이랑.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수익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 꿈인데 제 스스로가 깨우치기에 이 추세 추종이야말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저는 추세 추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사실 저는 많이 알리고 싶고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은 모르죠. 미국은 근데 이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되게 유명한 투자 방법이고요.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방법은 테크니컬 트레이딩에 가까운 기술적 추세 추적이 제일 많고요. 내가 우리 수빈쌤한테도 알려준 그리고 내가 2권의 책을 통해서 명저죠.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지목이 주도주 투자 수익의 정석. 이 시대의 명저인데 이 책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테크니컬 트레이딩을 통한 추세 추종이 아니라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주도주를 캐치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추세 추종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추세 추종이라는 기본적인 철학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듣보잡 철학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철학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국내 기준으로는 잘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잘 모르시고 해서 찐쌤님과 함께
이 추세 추종을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추세 추종을 기반에 어떤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게 좋은지 많이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간곡히 또 부탁드리려고 온 것은 제가 추세총회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주주총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시장을 추세를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고 추세를 관점으로 내가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특정한 뭐 자산군은 무엇인지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씩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시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에서 추세를 이야기하는데 김진을 빼고 얘기하겠다고요? 없죠. 절대 없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그 사석에서도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수빈 쌤이 뭐 하자 그러면 난 토달지 않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아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수빈 쌤은 그게 없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참에 또 수빈 쌤한테 좀 묻어서 우리 구독자도 좀 늘어볼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도의 지적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시세를 봐야 되는, 본업을 버리고 시세를 봐야 되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근데 주식은 많이 먹기 게임이 아니라 안 터지기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위험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걸 진짜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해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우리가 함께 알려보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추세 추종의 대가 우리 찐쌤님. 그런 말은 빼고. 네. 추세 추종의 국대. 추세 추종을 사실 대한민국에서 논할 거면 빼놓을 수가 없는 김진희 이사님 찐쌤님과 함께 제가 이제 또 부자TV 채널에서 꾸려갈 추세총회라고 하는 새로운 뉴 컨텐츠 커밍순이니까요. 찐쌤님의 채널을 또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 추세 추종을 바로 알고 또 잘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또 편하게 좋은 성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추세 추종. 근데 저만의 추세 추종이 주도주 추세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세 추종, 가로 열고 주도주,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너무 많은 방법들을 경험해봐서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결국에는 추세 추종으로 정착을 하게 됐고, 정착을 하면서 수많은 매매를 경험하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나머지 2%, 그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짐으로써 얻게 된 느낌은, 아, 나는 앞으로 주식 투자로 실패할 일은 없겠다. 내가 아무리 틀려도 망하지 않겠다.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많은 투자 방법들을 적용을 했었고 굉장히 깊은 강도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추세 추종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돈을 제일 잘 벌어요. 돈을 제일 덜 깨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제가 이 주도주, 추세 추종 이걸 가지고 진짜 이전 버티기 힘들다는 프롭 트레이더를 21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추세 추종은 정말 주식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 오르는 주식을 사고 오르는 주식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 파는 게 추세 추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자산이 이제 미래 가치까지 계속해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 그게 일정한 정도로 하나의 방향으로 뚜렷하게 잡히는 경우를 추세가 형성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위험 관리를 하기에도 편하고 가장 돈을 벌기에도 편합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막 정말 열심히 해도 잘 알 수 없는 그 기업의 본질을 어찌 보면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추세고 추세 추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추세가 아닌 가격을 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비싸 보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싸 보이고, 그렇게 추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 추종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 딱 배울 때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논리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라는 이 논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세 추종은 언뜻 생각을 하면 어제보다 비싸게 사서 어제보다 싸게 파는 거거든요. 처음 배울 때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관점하고 잘 맞지가 않죠.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하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하기를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저의 가치관이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자라는 가치관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서 부자 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면 진짜 보람이 생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요새 보람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시장이 뭐 이렇게 어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정말 많이 이야기하실 때 저희 구독자 채널에 계신 분들은 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추세가 무너졌을 때 그걸 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 스며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 엄청 제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람되고 기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추세 추종만큼 좋은 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투자 인생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 너무 좋은 투자 방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게 이 추세 추종회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외롭거든요. 추세 추종하고 있는 게 사실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쟨 뭔 소리 하는 거래 이러면서 좀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참에 우리 수빈쌤이랑 추세총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추세를 이용한 주도주 투자 뭐 이거에 접근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유튜버가 되게 됐던 이유도 만족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어색한 이야기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추세총회 끝까지 한 주도 빼놓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세총회 통해서 정말 이 추세 추종이란 무엇인가, 추세 추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추세총회를 열기 위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찌세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 제가 가끔은 말이 빠르기도 하고 가끔은 여의도 사투리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논리 전개를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우리 수빈쌤께서 또 쉬운 언어로 잘 풀어서 녹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엄청 기대되거든요. 이참에 우리가 이 추세 추종 학파를 만들어 보아요. 좋습니다.